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하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하죠. 잠깐 복습을 하면 그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 파이 dt 였죠. 이때 이제 파이는 자기 선속이었고요. 풀어서 쓰면 자기장 곱하기 도선고리 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일에 감은 횟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뜻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선속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건데요. 프린트 63쪽에서는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를 크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인 64페이지에서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속이 변화하는데 그 자기장만 변화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 안에 그 직사각형 도선 고리가 하나 놓여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균일한 자기장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모든 위치에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자기장을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 균일한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다는 것은 각 순간마다 이제 공간적으로 모든 지점에서 자기장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는 그런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나는 그래프고요. 0에서 t 동안에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t에서 2t 동안은 자기장이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고요. 이 t에서 4t 사이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장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순간은 0초인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초인 순간은 지금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플러스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고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을 자기장이 통과하고요. 그래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바로 이 직사각형 도선고리의 면적이 되겠고요. 그 면적 S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이때 고리의 개수는 1개니까 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면적 s는 요 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는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량 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서 식이 마이너스 s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s는 상수가 되겠고요. 요 델타 t분의 델타 b는 다름 아닌 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렌츠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자, t에서 2t 사이에는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하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식의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t에서 3t 사이를 보면요, 자기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줄어들고요.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으니까 오른손 엄지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두면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다음 3T에서 4T 사이 봅시다. 3T에서 4T 사이는 일단 자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 크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역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유도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패러데이 법칙식을 이용해서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의 부호를 보면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지금 기울기의 부호가 그 t에서 2t 사이는 플러스죠. 플러스면 요 전체 값은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 말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t에서 3t, 3t에서 4t 사이는 전부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2t에서 4t 사이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유도기 전력은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된다는 유도기 전력이 플러스가 된다는 뜻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아까 렌즈의 법칙으로 구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였죠. 2t에서 3t나 3t에서 4t 사이는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데이 법칙식으로 보아도 기울기가 부호가 같은 구간이죠. 따라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은 같은 유도 전류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도 전류의 크기는 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요 S는 일정하니까 결국에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T에서 2T 사이보다 2T에서 4T 사이가 기울기의 크기가 더 크고요. 2T에서 3T와 3T에서 4T 사이는 기울기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보아서 유도 전류의 크기는 일단 2T에서 4T 사이는 같고요. 그래서 I2하고 I3는 같고 이 구간 T에서 2T 사이하고 2T에서 4T 사이를 비교해보면 이 순간이 기울기가 더 커서 유도 기전력이 더 크고 유도 전류가 더 크게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만 변할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유도 전류의 크기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3분의 4t인 순간 하고요. 그리고 이 순간 3분의 4t인 순간이 있습니다. 3분의 5t죠. 3분의 4t는 똑같죠. 3분의 5t. 자, 그러면 3분의 4t하고 3분의 5t인 두 순간을 비교해 보면요. 자기장이 더 큰 순간은 3분의 5t인 순간이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럼 3분의 4t와 3분의 5t 중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혹은 유도 전류의 크기가 더 센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 요 순간이 더 크다고 한 사람은 방금 제가 수업한 내용을 아직 다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3분의 4t인 순간과 3분의 5t인 순간을 비교해보면 자기장은 이 순간이 더 크지만요. 기울기는 똑같죠. 근데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그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러니까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그 3분의 4t와 3분의 5t인 순간은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세다고 유도 전류가 크게 항상 흐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클수록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유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흔한 예로 나오는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요. 그 코일과 자석 사이에 그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뭐 굳이 따지자면 요 코일 면에 뭐 조금이나마 자기장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바뀌지 않고 자기장의 그 크기만 바뀌는 뭐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코일이 있고요. 코일에는 이제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검유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이렇게 G라고 표기를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설명을 해주면 이게 류,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농담을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지금 과학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검유계는 전류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류계하고의 좀 차이점은 좀 더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전류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 회로를 잘 보면 그 전원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놔두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고 이 검유계에도 뭐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자석의 N극을 요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 있을 때보다 자석이 더 가까이 오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 세기가 커지고 따라서 이제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나머지 오른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자석이 순간적으로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N극, 여기도 N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렌츠의 법칙으로 자속의 변화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자석하고 코일이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고요. 자석하고 코일이 서로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기억을 해도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N극이 가까워지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게끔, 그러니까 자석과 가까워지는 쪽이 같은 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엄지는 항상 N극 쪽을 향하게끔 두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N극이 멀어지면 여기가 S극이 되겠죠. 만약에 S극이 가까워지면 여기가 S극이 될 거고요. 만약에 S극이 멀어지면 이쪽이 N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 보면 그 센 자석을 쓸 때가 약한 자석을 쓸 때보다 똑같은 조건이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때 거리는 뭐냐 하면 요 자석을 기준으로 해서 자석하고 이제 거리가 0인 지점을 0으로 두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하다는 것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센 자석은 전반적으로 그 자기장이 세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약한 자석은 전반적으로 자기장이 약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둘 다 자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같은 거리에서 이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요, 센 자석으로 움직일 때하고 약한 자석으로 움직일 때를 잘 보면 센 자석은 여기서 요만큼 자기장이 크기가 변하는데 약한 자석은
요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잘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0.1초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자석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센 자석은 자기장이 이만큼 변하고 약한 자석은 요만큼 변하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센 자석이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자석의 변화율이 크고 유도 기전력이 커서 유도 전류가 더 크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세다고 자기장이 세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는 게 아니고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한 자석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코일 가까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하고요. 그리고 코일 멀리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요 거리에서 똑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일 때를 비교해 보면 저 멀리서는 같은 시간 동안에 요만큼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0.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cm를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장이 요만큼 변하는데 멀리서 0.1초 동안에 자석을 10cm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장이 요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크죠.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더 크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적용할 때도 보면 이 식이 결국에 마이너스 ns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어떤 경우가 더 센지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고 약하게 흐르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은 센 자석이 약한 자석보다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거리에 따른 변화율이 더 커서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움직이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이게 더 크고요. 그리고 같은 자석을 이용했을 때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크기의 변화도 작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움직인다면 이때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작아서 유도 전류가 더 약하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했지만 어느 정도 알면 되냐면요. 요 상대적인 코일과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줄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대로일 거예요. 이제 약한 자석보다는 센 자석을 이용할 때, 그리고 가까이서 움직일 때가 멀리서 움직일 때보다 더 세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똑같은 자석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일 때 더 빨리 움직이면, 속도가 빠르면 똑같이 자기장이 변하는데 시간이 짧아지죠. 그러면 이제 분모가 작아지니까 유도 기전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또 빨리 움직이면 또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율이 심해져서 유도 전류가 또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가문 횟수도 보면요. 지금은 3개가 담겨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공간에 6개가 담겨 있으면 유도 전류가 2배로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 게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코일의 가문 횟수가 또 많을수록 촘촘하게 담겨 있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코일의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그 패러데이 법칙 중에서 면적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코일과 자석 사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은요, 제가 실험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는 36차시 때 저희가 과학실에서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미리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실험은 그냥 그 실제로 과학실 할 때는 생략을 할 건데요. 그 센 자석과 약한 자석으로 이제 그 비교해서 실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같은 자석으로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와 느리게 했을 때,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같은 빠르기로 이제 막대 자석과 네오디듐 자석, 요게 더 센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도 전류가 언제 더 세게 흐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건 그냥 바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가 네오디듐 자석이고 여기가 막대 자석이에요. 여기가 좀 더 센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빠르기로 얘를 이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유계의 바늘이 더 큰 각도로 움직이는 쪽이 전류가 센 쪽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가 여기보다 더 바늘이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멀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였고요. 근데 그 바늘이 꺾이는 정도가 이제 지금 보면 네오디듐 쪽이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N극 S극을 뒤집어서 하면 또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가 바늘의 움직임이 반대가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고요. 이걸 보면 동시에 했는 실험이네요. 빠르게 느리게는 안 했네. 빠르게 느리게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총 이제 8가지입니다. 코일은 고정하고 자석을 움직일 때하고 자석은 고정하고 코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각각 이제 N극으로 할 때하고 S극으로 할 때 해서 총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늘이 움직이면 플러스, 왼쪽으로 바늘이 움직이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제 이 표를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태가 밑에가 N극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그 코일은 고정하고 N극을 멀리 할 겁니다. 멀리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다시요. 예. 자, 이번에는 N극을 그대로 두고요. 지금 자석의 아래쪽이 N극입니다. 코일을 가까이 가져갈 거예요. 코일을 가까이 가져가면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죠.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자석을 고정하고 이제 코일을 N극에서 멀리 할 겁니다. 멀리 하면 예,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못 봤네. 다시 한번 볼게요. 멀리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를 계속 집중을 하도록 합니다. 이 상황과 이 바늘.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의 N극과 S극을 바꿀 거예요. 자석을 뒤집으면 되죠. 뒤집었습니다. 자, 뒤집은 다음에 이번에는 코일을 고정하고 S극을 가까이 할 거예요. S극을 가까이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극을 멀리 할 겁니다. 코일은 그대로 두고 S극을 멀리 하면 내가 못 봤네. 미안합니다. 요거 한 거 아닙니다. 자, S극을 멀리 하면 왼쪽으로 움직였죠?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천천히 찍으라고 할 걸. 너무 빨리 찍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극을 가만히 놔두고 코일을 가까이 할 겁니다. 코일을 가까이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S극 자석은 그대로 놔두고 코일을 멀리 할 겁니다. 코일을 멀리 하면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죠. 자 보면 이 실험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잘 보면 코일을 고정하고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을 N극에 가까이 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코일하고 N극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관측자가 봐도 모든 물리적 현상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코일을 고정했고 하고 자석이 움직이는 상황이라도 자석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다가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원래 이제 대칭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코일은 고정하고 N극을 코일에서 멀리할 때나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을 N극에서 멀리할 때나 이 두 개는 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그냥 N극과 코일이 멀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호가 같은 게 이제 이 두 개가 또 마이너스로 부호가 같죠. 이게 잘 보면 이거는 이제 코일과 S극이 서로 멀어질 때인데요. 잘 보면 코일하고 S극이 멀어질 때하고 코일하고 N극이 가까워질 때가 서로 전류의 방향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가 플러스로 갔죠. 이것도 공통점을 보면요,
N극하고 코일 사이이 멀어지거나 혹은 S극하고 코일 사이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극이 반대면서 하나는 가까워지고 하나는 멀어질 때가 결과적으로 보면 자속의 변화가 같은 상황이다.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면 유도기전력의 부호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실험은 이제 여러분이 그 36차시 때 그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때 같이 해보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속이 변화하는데 그 자기장과 면적의 곱인 자속이 변화하는데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하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은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인데요. 그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크기가 일정한 이런 자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디귿자 형태의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도체 막대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도체 막대를 손으로 잡고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이제 디귿자형 도선을 놓고 거기에 이제 막대 자석이 아닙니다. 이게 도체 막대입니다. 도체 막대를 놓고 얘를 이제 잡아 끄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상황하고 자기장 방향은 좀 반대네요. 자, 이때 한번 잘 보면요. 이때 도선 고리는요,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는 요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도선의 위치가 여기 있게 되면 면적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어서 자속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도전류의 방향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보면 요 면적이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 자속이 증가합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유도전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패러데이 법칙을 오리지널 식을 먼저 써보는데 일단 감은 횟수는 바로 보이죠. 감은 횟수라는 것은 닫혀있는 고리의 개수인데요. 직사각형 도선고리 한 개죠. 따라서 n은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n 델타 파이 델타 t에서 n은 바로 1로 적을게요. n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bs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제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장의 크기는 이제 변화율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s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여기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그 유도기전력 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때 요 s를 한번 잘 보면요. s를 잘 보면 요 면적이 s거든요. 역시 요 i를 적어버렸네. 예, 요 면적이 s입니다. s는 l 곱하기 x죠. 요 길이가 l이고 요 길이가 x면 l 곱하기 x입니다. 따라서 요 면적 대신에 l 곱하기 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 l하고 x 중에서 도체 막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l 값은 변하지 않고 x만 변하죠. l은 또 상수니까 요 변화율 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bl 델타 x 델타 t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바로 도체 막대를 잡아당기는 속도 v가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유도기전력이 마이너스 bl v가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마이너스는 그 렌츠의 법칙을 뜻하는 거고요.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BLV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 유도기전력의 공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요 전통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뭐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뭐 많은 참고서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이걸 외우는 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그럼 그려보면 여기 이제 사람의 팔입니다. 디귿자 모양이죠. 디귿자 모양. 이게 도체 막대고요. 그래서 도체 막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디귿자 브라보. 과학실에 정적이 흐르네요. 그래서 제가 디귿자 브라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팔을 들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항상 이 순간이 부끄러운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웃음과 기억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바뀌는 경우, 이 경우 보면 이제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거든요. 이때는 요 자기장의 크기와 그다음에 L은 요 직사각형 면적을 구할 때 길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그림에서는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이제 면적이 변하는 부분의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 막대의 속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유도 기전력이고요.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BLV이고요. 최종적으로 유도 전류는 R분의 V죠. 그래서 R분의 BLV니까 결국에 이제 요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역시 유도 전류가 크니까 똑같은 상황이면 자기장이 셀수록 요 L이 클수록 V가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적만 바뀌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디귿자 도선하고 뭐 거의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요 직사각형 도선 고리 자체가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 잘 보면 요 자기장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요. 요 도선 고리 내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요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있었네요. 그래서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B 그리고 요 길이 L 그리고 면적 중에서 변화하는 부분의 그 속도 있죠? V가 유도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좀 전에 구했듯이 이제 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지금 이 순간을 얘는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순간 조금 직전을 봐도 혹은 이 순간 직후를 봐도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장과 면적의 곱인 자속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 순간은 유도 기전력이 0이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더 지나서 이번에 도체 고리가, 직사각형 도선 고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도 기전력은 역시 뭐 마이너스 BLV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L은 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구할 때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고, 요거는 이제 변하는 부분의 속도가 되겠죠. 그 방향, 이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요 절대값의 크기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유도 전류의 크기를 생각하면 되겠고, 유도 전류의 방향은 별도로 구하십시오. 여기 지금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줄어들면 자속이 줄어드니까,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과 이제 크기를 구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요 부분이죠. 일부분이죠. 요 부분이고 얘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일단 유도 전류의 방향부터 구해보면 자속이 증가하니까 이때는 지금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유도 전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유도 기전력을 구해보면 유도 기전력은 BLV인데요. B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때 L을 잘 써야 돼요. L은 지금 면적이 요거 곱하기 요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요 길이만 변하고 요 길이는 안 변하죠. 이때 L은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요 L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1V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따로 구해서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크기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할 때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하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 두 경우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디귿자 브라보 제가 얘기했었죠. 그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이걸 공식처럼 써서 이게 유도 기전력이 되고요. 이게 클수록 역시 또 유도 전류가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예 중에서 가장 어째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발전기, 그 발전기의 원리와 그다음에 그 전자기 유도 법칙과 관련된 기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